Explain Everything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해요,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하자는 의미로 제가 조금 먼저 시작했으니까 조금 아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Explain Everything이라는 요 앱을 열었습니다. 눌러서 클릭을 하고 이 사실 펜슬 쓰는 걸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서 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먼저 여기 제목 맨 처음에 홈이라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홈 보이시나요? 요 홈이라는 부분 왼쪽 아래에 있는 요 홈이라는 부분 이런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라는 메뉴가 있고요. 화면이 바뀌죠. 그리고 런이라는 메뉴가 있고 서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서치는 어떤 내용을 찾고 여기서 하라는 그런 도구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런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소개하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 들어가서 제목별로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걸 한번 봐주시면 돼요. 단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범 선생님만 영어 선생님만 유리하겠네요. 자,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내가 만든 어떤 파일들을 저장해서 작업을 해놓고 있는 과정, 전 만든 작업이 있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라이브러리라는 부분이고 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관련해서 쓰고 만들고 하는 것은 이 홈이라는 왼쪽 아래 부분에 좀 계속 색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모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제일 위쪽에 가서 new라는 거를 볼까요? new라는 부분은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겠죠. 이 new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3개가 뜨네요. 첫 번째는 블랭크 캔버스, 그러니까 비어진 화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비어진 화면에서 출발하겠다는 거 한번 눌러볼게요. 터치를 싹 하면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걸 터치했습니다. 이렇게 첫 화면, 깨끗한 거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부터 뭘 쓰고 적고 기록하고 위에 빨간 거를 누르는 순간 녹화도 시작됩니다. 그런 작업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첫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조인이라는 두 번째 메뉴는 위에서 가운데 있는 조인이라는 메뉴는 코드를 넣어서 어떤 정보를 이 Explain Everything을 만든 회사와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저는 코드를 받은 게 없어서 이 작업은 못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쉐어라는 거는 시도는 한번 해봤는데 내가 만든 데이터 자료를 나누는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해서 나누는 작업을 할 때 쓰는 메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갖다가 PDF 파일을 만들어서 일로 가져오셔야 해요. 가져오시는데 가져오실 때는 어떻게 오느냐? new라는 부분 왼쪽 제일 위에 있는 메뉴를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 이렇게 3개의 메뉴가 뜨는데 첫 번째 블랭크가 있었고 두 번째가 템플릿이라고 하죠. 템플릿은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바탕을 얘기하나 봐요. 이걸 눌러보면 여기를 가운데를 터치했습니다. 터치하면 여러 가지 템플릿이 뜹니다. 이 중에 어느 모양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설명하고 내용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바탕 그림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all이라고 해서 전부 다 나타나 있고요. 이제 왼쪽에 보세요. Choose a template 선택하라는 건데 첫 번째 all 모든 것 다 선택하는데 밑에 보면 지금은 all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녹색 불이. 베이직이 있고 my template이 있습니다. 베이직이라는 것은 이 explain에서 처음에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모양 5개. 홈페이지 들어가면 몇 개를 또 더 얼마든지 더 갖고 올 수 있는 형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이 템플릿은 내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형태. 자, 여기 앞에서 우리가 제가 제작을 해서 작업했던 형태의 모양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모두 합쳐서 all이라는 걸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불러오기 했었던 형태로 가면 템플릿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 파일이라는 게 이게 제가 굉장히 많이 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쓰시려면 사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파일은 파일을 불러오는 거예요. 지금 파일을 누르면 이런 모양이 뜹니다. 포토라는 것은 이 태블릿 안에 있는 포토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는 모양을 갖고 오겠다는 거고요. 드롭박스, 웹 드라이브, 그 다음에 에버노트, G 드라이브, 파일, 원 드라이브, 박스 이래가지고 요거는 다 클라우드를 의미합니다. 클라우드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파일을 저장하고 물론 여기 설정해서 나중에 이 부분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열어주고 그렇게 못하게 차단하고 하는 것 자체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 G 드라이브에 구글 드라이브 얘기하는 겁니다. 있다면 지금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서 불러올 수 없습니다. G 드라이브를 터치를 하면
내가 갖고 있는 G 드라이브 안이 이렇게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네, 잡히네요. 여기 와이파이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G 드라이브 안에 있는 파일이에요. 그럼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애플은 쓰면 클릭을 하면 정사각형 모양이 뜨고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일 텐데, 그래서 만나는 수업을 해야 되는데, 누르면 예를 들어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제가 파일을 눌렀어요. 그럼 PDF로 작업한 파일인데 이게 네모난 모양의 동그란 마크가 떠서 동그란 게 불러오는 시간, 속도, 상태를 알려주는 마크예요. 그래서 그 동그란 게 다 찬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임포트라고 회색으로, 저는 불러서 갖고 왔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여기 회색으로 돼서 잘 안 보일 거예요. 그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임포트를 클릭하는 순간 내 컴퓨터로 날라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봐야겠네요. 이거를 어떻게 보이지? 그렇죠. 다른 디렉토리로 가볼게요. 지금 보면 3장의 첫 번째 단원, 이게 PDF로 만들어 놓은 파일인데 3.11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불러오기 위해서 제가 클릭을 했습니다. 클릭을 하면 얘가 떠야 되는데요. 상태가,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아서 안 뜨네. 이거는 인터넷 와이파이 상태가 지금 제가 녹화 있는 공간이 너무 안 좋아서 안 뜨는데, 이걸 누르면 동그란 마크에 네모난 마크. 보통 여러분들 요새 안드로이드도 이 방법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면 거기 올 거고, 중요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요게 뭐 그리드 격자 모양으로 불러올 수도 있고 연결된 상태도 불러올 수 있는데, separated 각각이 하나하나 분리되어 있는 파일의 상태로 불러와야 돼요. 그래야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파일을 제가 불러오면, 다시 나갈게요. 불러오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의 파일이 불러오는데, 아까 separate라고 되어 있는 걸로 불러오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1페이지, 2쪽, 3쪽 해갖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쪽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총 16쪽이 각각 나뉘어져 있어서 파일을 불러와요.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뭐가 좋냐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문제 설명을 하면 이 7번 문제를 쫙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면 이것 자체를 하나로 분리해서 저장을 하고 편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작업을, 녹화를 빨간 거 누르는 순간 녹화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일을 또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각각 나뉘어진 상태로 녹화하고 편집하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separated. 나중에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separated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다운받아라.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이 메뉴를 설명드리겠는데, 메뉴를 선택하는 방법이 여기 보세요. 왼쪽에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 막대기 중에 이게 안 보여서 참 답답하네요. 지금 요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X에 파란색이 뜬 거 보이죠? 파란색이 떠 있는 X, 그리고 동그라미 십자가 마크 있는 거, 그 밑에 보면 네모난 모양이 떠 있을 겁니다. 요게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요 화면을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스탠다드 첫 번째, 제가 스탠다드에 클릭이 됐죠. 파란색이 떠 있죠. 스탠다드는 지금 요거 메뉴가 다 나오고 화면도 나오고 하는 상태, 요 상태를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 프레젠터라는 건 프레젠테이션, 이게 메뉴가 다 없어지고 프레젠테이션, 내 눈에 보이는 상태로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도구를 제외해놓고는 다 없어졌죠, 메뉴가. 이게 프레젠터라는 메뉴고요. 심플이라는 것은 지금 메뉴가 뜨는데, 메뉴가 왼쪽에 보세요, 바뀌었죠? 가장 단순하고 깔끔한 기본적인 것만 나와 있는 형태로 뜹니다. 이 작업으로 해도 되는데 이거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저희는 스탠다드로 항상 할 겁니다. 스탠다드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요. 메뉴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위에 메뉴는 뭐냐면 인서트 뉴, 이 지금 불러온 파일, PDF 파일을 불러왔는데 PDF 파일에다 뭐를 더 첨가해서 넣을 것이냐. 제일 위에 보면 파란색으로 띈 거 위에 보면 픽처, 사진 넣어도 되고 비디오, 영상도 넣을 수 있고, 브라우저, 인터넷 브라우저를 삽입할 수도 있고, 이퀘이션, 수식을 넣을 수도 있고, 음성, 오디오를 넣을 수 있다고도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수식을 잠깐 클릭하면 이렇게 수식에 대해서 아주 특정한 몇 개의 모양밖에 없습니다. 이건 워드 프로세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몇 개의 이렇게 간단한 식의 형태를 지정되어 있는 범위에서 넣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메뉴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메뉴는 제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제목을 읽어봐서 여기
아까 설명하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얼핏 나오더라고요.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도구를 갖고 오면 그거를 스냅 투 오브젝트 뭐 이렇게 스냅할 수 있고 터치 움직여서 그리고 홀드 지적 고정되게 할 수 있고 드래그 앤 드롭도 되고 줌 앤 팬 뭐 확대도 축소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 그런 기능을 하는데 우리 당장 놓고 하는 데는 별로 쓰지 않고 수업할 때는 요 도구들을 쓰면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겁니다. 그다음 요게 가장 또 많이 쓰는 겁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저로서는 세 번째에 있는 녹색 이거는 펜을 얘기하는 거예요. 펜은 오른쪽에 가보면 메뉴가 있는데 메뉴바인데요. 이게 첫 번째 점 클릭하면 요거는 두께, 굵기를 조절하는 거고요. 두 번째 걸 누르면 요게 뾰족한 정도라든가 잘 나와서 쓸 수 있도록 한다든가 부드럽게 쓰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메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메뉴는 안 눌러지네요. 그리고 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색상을 선택하는 메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색상을 선택하면 그 다른 색상으로 다른 것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색상 메뉴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거 왼쪽 메뉴로 다시 갔습니다. 거기에 파란색 뜬 거는 이거는 약간 뭐라고 그럴까 일단 이건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 이렇게 보면 색칠하는 게 무슨 이게 뭐죠? 무슨 펜이지? 사인펜. 사인펜 같은 걸로 색칠한 이런 효과의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그거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요 메뉴는 바로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굵게하고 지우개 조금 아까 했던 거 지우고 이런 것을 쓰는 메뉴고요. 그 아래 평면에다가 이렇게 뭐 물방울 떨어져 있는 요 메뉴는 바탕색을 바꾸어주는 메뉴예요. 예를 들어 지금 노란색을 선택했습니다. 노란색을 선택해서 우리가 클릭을 하면 전체의 바탕색이 노랗게 바뀝니다. 바탕색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보였죠?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검은색이니까 검은색으로 쓸게요. 검은색으로 다시 돌아갔고요. 그 밑에 있는 메뉴 지금 왼쪽 메뉴로 다시 갔습니다. 이거는 화살표라든가 그림 그리고 하는 도구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박스들은 그 밖에 박스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선택하는 메뉴고요. 그 다음 왼쪽 명령 파일 그 명령 메뉴로 다시 갔습니다. A라고 써 있는 것은 여기다가 글자를 입력하는 메뉴예요. 글자를 입력하는 메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메뉴는 여기에 뭐 어떤 부분을 잘라내고 붙이고 하는 이런 부분을 만들 수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여기 아까 스냅 오브젝트 이래서 뭐 이렇게 요 안에를 잘라내고 해서 모양을 바꾸고 하는 우리로선 별로 잘 쓰지 않는 그런 메뉴고요. 그 다음에 X라는 메뉴는 이게 뭐였더라 까먹었네. X라는 메뉴는 요거를 지웠던 건가 삭제를 했던 건가 선택을 포기했던 건가 이런 메뉴였었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에 되어 있는 것은 손가락이 나타나는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쭉 설명해서 넘어갈 때 손가락 보이시나요? 이 내용을 설명하고 할 때 보여주는 메뉴예요. 그러니까 펜은 직접 쓰지는 않으면서 화면에서 어느 부분을 지정해서 두근을 구하시오 이렇게 설명할 때는 짚어줘야 좋거든요. 그것을 선택하는 메뉴고요. 그 다음에 I라는 메뉴는 보면 I라는 메뉴를 눌렀습니다. 인스펙터는 뭐 첨가하다, 끼어들다, 뭐 지적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로테이트 어떤 지정된 부분을 회전시키고 잠그고 뭐 고정시키고 하는 이런 거에 쓰는 메뉴고요. 그 밑에 화살표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지금 했던 작업을 내가 거꾸로 하겠다, 안 하겠다 할 때 쓰는 메뉴입니다. 자, 일단 메뉴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고 하는 작업이죠. 그리고 그 밑에 냈고 그래서 메뉴는 지금 다 썼습니다. 메뉴는 다 써봤는데 하나 남았네요. 맨 밑에 100%는 지금 상황 100% 이대로 다 보이게 설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십자가를 누르면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 십자가 돋보기 십자가를 누르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보이는 화면이 너무 커서 너무 이게 좁아서 더 이상 글씨 쓸 데가 없다. 그러면 공간을 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공간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화면을 줄여서 공간을 만들어서 글자를 적게 쓴다 해서 필기하거나 쓸 수 있는 공간을 더 넓혀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뭐 안경 낀 여기 도깨비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을 선택하면 뒤에 사각형 모양이 포함되면서 줄어들고요. 그게 없으면 내가 만들어진 요 파일의 부분 선택된 요 까만 부분만 줄어들면서 만들어져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검은 요 도깨비 같은 요 사람을 누른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 요게 누른 상태에서 이걸 변형시킨 다음에 한 번 더 그 도깨비 같은 사람을 누르면 처음에 선택한 초기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걸 잠궜다 풀었다 하는 기능입니다. 자, 1편은 요까지만 설명할게요. 사실은 이건 다 연습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옆에서 도와드리는 게 좋은데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렇게 일단 강의로 대신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편집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여기 프로젝트로 가보면 요거를 파일 세이브할 것이냐, 세이브하고 닫을 것이냐, 세이브하지 않고 갈 것이냐라는 것을 뜨고요. 물론 세이브 안 할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서 메뉴로 돌아가서 우리 간단하게나마 메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서, 선생님들이 직접 하면서 그 메뉴를 하나하나 경험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모르는 것은, 궁금한 것은 질문하시고요. 같이 또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편집하는 내용, 이 파일들을 편집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